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소형 평형대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작년 하반기 급락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소형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한국경제에서 했던 강의에서도 지금 무주택자와 1주택자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펼쳐지고 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전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강남과 수도권에 입주장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그 주변지에 입주장이 벌어지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 월세 모든 주거의 포지션의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으로 인해서. 그 시점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사실 입주장이라고 하면 그 해당 단지만 충격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일대까지 그 충격이 펼쳐지고, 그 충격을 가장 강하게 받는 이 종목은 해당 단지가 아니라 주변지에 있는 오래된 구축 단지들, 그리고 평형대로 따지면 소형 평형들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원하던 지역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가장 싸면서 가장 좋은, 5년 뒤, 10년 뒤 가장 좋아질 부동산의 카테고리는 뭔지, 이것으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고금리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락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빠진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는 부동산이 뭘까? 붙어있는 아파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첫 번째가 소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렸죠. 입주장이 벌어지면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의 구축들의 소형 평형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소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가장 하락 반영이 많이 된 저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형을 선택해야 되고, 그냥 소형이 아니라 앞으로 입주장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구축, 소형 평형대. 다만 향후에 자산이 성장할 때 다른 급지보다 월등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상급지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급지를 올려서 평형을 낮추고 급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기회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물론 최근에도 입주장들이 있었죠, 서울에. 근데 어땠습니까? 분양도 그렇고 입주도 그렇고 별탈 없이, 큰 조정 없이 지나갔죠. 왜? 상승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기회와 전략은 하락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본으로 극대화해서 상급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기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상승기였으면 소형으로, 그리고 입주장을 활용해서 상급지를 점하는, 이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사실상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세도 잘 안 붙고 수요 심리가 좀 얼어있는 상황에서 입주장까지 맞닥뜨리게 되고, 또 분양까지 이루어지는데 분양이 이전처럼 순조롭게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이렇게 분양되기 어렵겠죠. 게다가 지금 분양하면 아파트 값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분양가를 싸게 판단할까요? 비싸게 판단할까요? 무조건 비싸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분양가나 주변 아파트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분양에 나서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 이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수요자한테는 이게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무주택자, 소형 평형,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엔 60%의 추첨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점이 낮으셔도 강남권에 20평대를 살 수 있는, 신축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입주가 이제 시작되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지로 연식이 20년 차 정도 되는 이 구축들의 소형, 가장 큰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매, 전세, 월세 다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입주 타이밍을 활용하면 또 강남권에 가장 저렴하게 전략적으로 최상급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소형이 유리한 건 아니고 지금 시점이 소형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 상승기에는 가장 덜 오릅니다. 지금이 만약에 2014, 15, 16 이 정도 상승의 초입이라고 하면 무조건 대형이나 중형을 선택해야죠. 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기에 유리할 수 있는 평형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형, 대형 굉장히 비싸고요. 소형이 제일 돈도 적게 들어가고, 예, 가격 반영도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평형으로 따지면 가장 저평가. 그래서 하락기에도 가장 덜 빠져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가율을 보면 대형이 전세가율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소형이 전세가율이 가장 덜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파트를 살 때 같은 단지를 사더라도 가장 적은 돈을 들이는 방법은 비율로 봐도 가격으로 봐도 소형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소형을 선택하면 상급지로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일단 이 세입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는 소형, 중형이에요. 대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 자체가 가장 낮습니다. 게다가 일전에 영상을 제가 올렸죠. 전세 사기 때문에 요즘에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많고요. 여전히 지금 아무리 그래도 1인 가구들은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전세예요, 지금. 예,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판치는 오피스텔 빌라가 아니라 소형 아파트에 들어오는 이 신혼부부 수요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은 공실률이 가장 낮다. 이 말은 안정성이 가장 높은 평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죠. 아까 말했지만 상승기에 덜 오르는 단점이 있고요. 또 재건축이 진행할 때 이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분 투자한다고 쳤을 때 이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소형과 대형이 섞여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해도 큰 평형을 하지 못할 확률이 크고요. 또 향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을 지금 최상급지로 진입해서 가만히 계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에 유리한 소형, 평형, 최상급지에 들어가고 추후에 사이클이 변화할 때, 타이밍이 변화하게 되면 다른 평형대로 바꾸는 이 우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형보다 급지를 올리는 게 유리한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급지보다는 평형을 올리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전세가 최고가가 8억 3천까지 갔어요. 20평대가. 근데 현재 시점에 네이버 호가로 보면 5억 7천이 최저가입니다. 차이가 2억 6천 정도가 나죠. 그리고 30평대 보면은 전세가 11억까지 찍었다가 6억 2천으로 내려앉았어요. 차이는 4억 8천. 뭐가 더 많이 빠졌죠? 당연히 30평대가 많이 빠졌는데 그 가격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비율도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평대와 30평대의 차이는 1억 5천 수준. 근데 일전에는 3억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2배의 차이가 났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매매 심리가 얼어붙게 돼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20평대 살 때 들어가는 비용, 갭투 비용이나 30평대 갭투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떠냐면 그라시움의 최저 호가 매매가 11억 그리고 14억 5천이에요. 30평대가 14억 5천 그리고 20평대가 11억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예. 전세가로 따지면 20평대는 50%가 넘습니다. 전세가율이. 근데 30평대는 40%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전세를 놓고 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뭐가 고평가고 뭐가 저평가인지 알 수가 있어요. 20평대는 전세 놓고 들어가면 5억 3천 필요하고요. 30평대는 8억 3천 필요해요. 평형 간의 격차가 매매도 아닌데 3억이 차이가 납니다. 3억이.
그러니까 30평대가 더 고평가되어 있고 20평대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시점이 가면 갈수록 수요 심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매매가라는 것이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치의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기의 침체, 고금리의 지속, 이게 결국 전세가에 계속 붙인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더 붙어있는, 현재에도 전세가에 더 붙어있는 20평대가 유리한 거고, 지금 바로 반등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가 저평가였습니까? 뭐가 더 많이 오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이미 고평가는 올라봐야 일정 수준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당분간은 소형의 인기가 계속 될 겁니다. 전세든 매매든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든. 전세 사기 이슈가 일단 있어요. 이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소형의 오피스텔과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1인 가구야 빌라, 오피스텔, 월세 주고 살면 돼요. 하지만 신혼부부는 두 개인이 만나기 때문에 각자 처음에 자본을 내놓고 전세로 사는 걸 선호해요. 처음에 자본을 서로 섞는 거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신혼부부보다는 전세가 월등히 많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여전히 전세를 선호해서 소형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 현명하게 판단하면 평형을 낮추고 연식을 낮추고 가격을 낮춰서 소형 아파트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있다라면 최대한 평형을 올리고 연식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급지를 올리라는 거예요. 이 소형을 통한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미 지금 서울의 요지들 둘러보잖아요. 실거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대표적인 지역 어딥니까? 송파구. 20평대랑 30평대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20평대가 수요 선호가 강하게 일어나고 실수요자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대출 활용해도 중형보다 소형의 수요자가 더 몰리게 되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평대가 유리하다, 저평가다라고 말하기 어렵게 가격이 올라온 지역과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입주장, 강남권 최상급지의 입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갖가지의 이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최대 이익을 만드는 거죠. 다만 아무리 소형이라지만 이 상급지는 이 어느 정도의 자본은 있으셔야겠죠. 자, 근데 자본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모든 게 시장에선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저평가된 게 소형 아파트라고 얘기 드렸고 굉장히 유리한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전세 사기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빌라의 전세와 매매가가 급락했고 이게 도저히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최악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빌라 중에 가격이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한 빌라들이 있다. 어떤 빌라? 재개발하는 빌라, 재건축되는 빌라. 정비사업에 관련된 이 빌라들은 가격이 방어되면서 회복까지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뭐다? 자,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무너져서 초토화된 지역 중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를 골라낼 수 있다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의 전세가, 매매가 하락을 활용해서 이 초기 재개발, 모아타운이나 이런 신속통합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점해오는 게 아주 싸게 사올 수 있는 게 하나의 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웬만한 서울의 중급지 이상은 다시 프리미엄이 6억대, 7억대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회복된 거를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는 최상급지에 정비사업 요건을 갖추고 추진하는 지역에 급락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활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향후 5년, 10년 뒤에 큰 자산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이러한 하락, 조정기에는 평형보다는 급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하락기에 덜 빠지는 특성을 활용해서 접근하고 내 자산을 지키고 안정성을 높이고요. 급지를 먼저 선점한 다음에 차후에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반등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가격이 빠지고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둘 다 소용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빠져서 전세가인 현재 가치에 맞붙을 때도 나는 이미 덜 빠진 특성 활용기이기 때문에 자본이 덜 손실될 거고 자본 손실률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중형 대형보다 적은 자본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평형을 점했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급지를 상급지를 골랐을 때 중급지 하급지의 중형 대형보다 상급지의 소형이 더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건 없다고. 지금은 소형 평형이 유리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급지를 우선해서 평형보다 급지를 우선해서 먼저 급지를 선점한 다음에 차후에 현재 가치인 전세가에 매매가가 붙는 시기가 온다라면 이제 평형간 갈아탈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급지도 최소 자본으로 상급지를 선점했고 추후에 평형간의 갈아타기도 최소 비용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고 아주 좋은 전략이죠. 오늘은 이 기존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분에게 소형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접근이 불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좀 적으신 분, 아파트는 돈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입주권을 노리셔야 돼요. 서울과 1기 신도시 입주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작은 자본으로 급지를 올려서 공략하는 전략에 대해서 정말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할 최고의 전략을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얼굴 뵙고 제가 여러 내용들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에서 링크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강의가 매주 수요일이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회원 가입 후에 유튜브에서 제 채널 보시면 가입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자 전용이라는 이 재생 목록 있죠. 여기에 최근 영상들 보시면 이 전략들의 일부분은 나와요. 현장에 오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못 오시는 분은 이렇게 멤버십으로 보시면 또 좋은 전략들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전략과 좋은 시황,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